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은퇴 후의 삶이 실패하는지, 은퇴 후 삶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 11가지 중 나머지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의 5가지 실패 이유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머지 6가지 실패 이유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 6번째, 은퇴 연령이 60세 전후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전후에 은퇴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60세로 정해진 것은 1889년 독일에서 최초의 연금제도가 만들어지면서 65세 이후의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세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정년이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0세 전후였고 기업들의 정년 연령은 5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균 수명이 50세도 채 되지 않았던 100여 년 전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60세 전후에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겠다는 100년 전의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60세가 늙은 나이라거나 이제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어야 하는 나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7번째, 은퇴 목표가 없는 은퇴 생활 때문입니다. 은퇴 생활은 인생의 후반부를 관통하는 짧지 않은, 그래서 인생 전체로 보면 그 중요도가 은퇴 전 삶에 비해 절대 뒤처지는 기간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와 직장을 결정할 때의 그 목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그 목표 이상으로 은퇴 목표도 설정되어야 합니다. 뚜렷한 은퇴 목표 없이 은퇴 생활에 임하면 은퇴 생활은 돛대 꺾인 난파선처럼 비틀거리다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언제 은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낼지를 연령대별로 자신이 좋아하면서도 보람찬 활동들로 채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8번째, 허술한 관계망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의존하며 지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호 의존성은 구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합과 협력, 남편과 배우자의 역할 변화와 청년과 노인의 역할 교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은퇴한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은 분명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은퇴 후 삶의 핵심은 바로 이 의존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노후의 삶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은퇴 생활은 그동안 관계를 맺거나 스트레스를 주었던 많은 이들과의 결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유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은퇴자가 일로부터 떠났다고 자신의 전화번호나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모든 사람들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은퇴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가족들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은퇴 생활에서 가족의 지지는 은퇴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태도가 은퇴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해서는 건강한 인생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일과 아울러 자신의 행복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이고 건실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금전적인 준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여가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무료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느낀 지루함은 결국 의기소침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불행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에는 지루함 때문에 생기는 의기소침함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 그리고 새로운 일이나 사업에 대한 도전은 무료함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행도 지루함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가 또는 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만으로 삶을 채우는 것은 여백이나 쉼이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상을 여백이나 쉼으로만 채우면 온통 일로만 채워진 은퇴 시간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루함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은퇴 생활에서도 일과 쉼, 즉 채움과 여백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퇴 후에 가장 큰 위험이 무료함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미래의 시간 활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러한 무료함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번째로는 가족과 지인들은 나의 은퇴를 지지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은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들은 여러분의 은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하기 전에 언제 은퇴할 것인가, 은퇴하면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등에 대해서 배우자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계획에 대해 부부 각자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퇴로 인한 변화가 부부의 관계를 삐거덕거리게 만들고 심하면 파국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총액 중심의 은퇴자금 설계입니다. 은퇴 후의 지출은 은퇴 전의 70에서 80% 정도가 될 것이다.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은퇴 생활을 정확히 그려보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연대별로 따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수입이 갖추어야 할 3가지 필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은퇴 수입은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은퇴 수입은 물가 상승률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은퇴 수입은 시의적절하게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소에 가장 부합하는 수단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인데, 이러한 공적연금은 가입 조건이 제한되고 제도의 운영도 불안하므로 각자가 별도의 추가적인 연금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해야 할 점은 총액으로 자산이 얼마인지보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연령대별로 현재의 월급처럼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연금이나 수입원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퇴 설계는 총액 중심의 은퇴 자금을 강조하고, 이렇게 총액 중심으로 제시되는 그 은퇴 자금 액수가 너무 큰 금액이라 모두가 은퇴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시금으로 필요자금을 예시하면 미리 그만한 금액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자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금융자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연금자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산들 나름대로 특성이 있으므로 이것들이 은퇴자산으로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은퇴자금을 설계하는 것이 총액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은퇴 후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 총 13가지에 대해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두 편으로 나누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생각할 때 이상으로 소개해드린 13가지를 경제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은퇴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